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어서 이게 겨울이 맞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폭설로 실컷 눈 치우고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빠르면 초가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전 제 인생에 오점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제 전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연애 때는 저 없으면 죽고 못 살던 그놈이 글쎄 결혼하고 나서는 찌질한 마마보이가 돼버린 거 있죠? 당연히 친정은 나 몰라라 하고 시댁은 떠받들어야 한다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루하고 고구마 같은 부분이 있어도 끝엔 시원하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이고,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혔다. 안녕하세요, 사돈. 저희가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저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죠? 차 막히는 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고급 식당도 참 오랜만에 와보네요. 아이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니 그 덕분에 이런 데서 식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일도 하고 자리 잡다 보니 이제 여유가 생겨서요. 아휴,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래도 30 중반 안 넘긴 게 어디야? 내가 예전에 용하다는 점집 가서 점을 봤는데 글쎄 동환이가 40살이 다 돼서 결혼한다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 집이 용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상견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도 윤정이 만난다는 소리 듣고 한시름 놓았는데 9수 넘어가니 초조해지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사돈지간 되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마, 장모님,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만큼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나저나 사돈, 결혼하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나온 김에 이야기 다 끝내고 갑시다. 애들 신혼집은 내가 봐둔 데가 있어요. 둘 다 회사랑 가깝고 시댁, 친정 다 가깝고요. 그럼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요즘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던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싫은 소리 안 듣고 공평하게 해요. 예물은 간단하게 결혼 반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현금 예단을 하던 필요하신 거 금액대 맞춰서 해드리고요. 저는 사돈이 편하신 대로 맞춰드릴게요. 집값을 보태라면 보탤 것이고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적정선에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찬성이에요. 차라리 이 말 저 말 안 나오게 반반 결혼이 좋아요. 어른들 의견이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반 결혼? 나쁠 건 없지. 너희들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오픈했니?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서로 다 오픈해. 부족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윤정이 너 모아둔 돈은 좀 있니? 네, 저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사실 동환 씨랑 이야기했었는데 동환 씨도 4천 조금 넘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쁘진 않네. 그럼 조만간 애들이랑 다시 만나서 집 한번 보러 가시고 결정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집이 결정되어야 나머지를 해결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맛있게 식사부터 하시고 세부적인 건 아이들 통해서 조율해요.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라네요. 어머, 그래요? 간만에 배에 기름칠 좀 해야겠네. 새아가랑 우리 동환이 덕분에 호강하네. 저희 부부는 30살이 갓 넘었을 때 상견례를 하고 반년도 안 되게 준비해서 31살이 되던 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했어요. 다행히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견례며 결혼 준비며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주변 지인들보다 자식들의 결혼이 늦으니 조바심 나셨던 양가 어른들은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허니문 베이비로 귀여운 아들 녀석도 태어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당장은 아니었지만 낳고 하니 이제 완전히 자기 집안 사람 된 거라 생각했는지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으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던 상황이라 퇴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때문인지 저를 무슨 식충이 취급하더라니까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아니, 오늘 외식하자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곧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말이야.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외식할 돈이 어딨어? 가뜩이나 회사에 인원 충원도 안 되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외식이야. 그리고 외식하면 10만 원 이상은 깨지는데 어떻게 매번 사 먹을 생각만 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물어본 거잖아. 자기가 지난번에 외식한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본 거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집에서 해먹는 버릇 좀 들여. 아무리 육아가 힘들고 사 먹는 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닌 거 알잖아. 알겠어, 그럼. 그리고 솔직히 우리 빚 없이 시작한 거 양가 어른들한테 감사해야지. 이럴수록 돈 더 잘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아이 커가면서 드는 돈이 장난 아니라더라. 대학까지 교육 비용이 몇 억이 든다던데 나 그거 감당하려면 맨날 야근해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외식이니 뭐니 꿈도 꾸지 마.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진짜 큰일이라도 나겠네. 집에서 그냥 라면에 밥 먹을 거야. 당신도 저녁 챙겨 먹어. 또 삐쳤냐? 뭘 이런 걸 가지고 삐쳐. 넌 집에서 애 보느라 모르나 본데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생산 라인으로 빠져서 가뜩이나 적응 안 되는데 돈 더 주니까 참고 하는 거라고. 내가 집에서 놀아?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 그러면 너도 일하면 될 거 아냐.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알바든 뭐든 하면 되겠네. 배부른 소리하고 있어. 말을 말자. 내가 괜히 말했어. 지호는 자니? 요즘 먹는 건 좀 어떠니? 그냥 평소랑 똑같죠 뭐. 아니, 너 말고 지호 말이다. 너야 뭐 알아서 먹겠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지호, 이제 이유식 건너뛰고 밥 먹여도 돼요. 그렇지? 다행이네. 그래도 네가 요리 솜씨는 좀 있나 보다. 지호가 그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인터넷 보고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먹는 건데 재료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싼 게 좋은 거야. 다 그런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좋다는 거 다 먹이려무나. 네, 그럴게요.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좀 챙겨라.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그새 얼굴이 헬쑥해졌더라. 너랑 지호만 잘 먹으면 되니? 집안의 가장이 잘 돼야 집안이 평온한 거야. 너야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한다지만 돈 버는 우리 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데 식충같이 노닥거리기만 하면 되니? 어머니, 저도 지호 보느라 식사 거를 때도 많아요. 요즘 한창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정 힘들면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 엄마도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지호 돌봐주실 여건이 안 되세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와주실래요? 어머, 얘 좀 봐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일 시키는 거니? 일이 아니라 잠깐씩만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얼마 전에 이사하신 집도 저희랑 5분 거리인데. 그건 생각 좀 해보마. 어린아이 다뤄본 게 몇십 년 만인데 수월할 리가 있겠니? 아무튼 집안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없이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짐짝 취급했어요. 연애 시절 때만 해도 제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남편이었고 한없이 다정하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 이제 미련이 없다는 듯 그저 한낱 동거인으로 취급하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툭툭 내뱉 말에 점점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생 많다, 수고한다 말 한마디면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고 아이를 보면 힘든 거, 슬픈 거 싹 녹아내린다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제 편은 없는 것 같고 육아로 인해 하루하루 지쳐갈 때쯤 큰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암투병 중이시던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투병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에
어느 정도 이별을 예감하긴 했지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는 다 한 거지? 응, 이제야 다 했네. 짐 정리당하고 이제 집만 처분하면 돼.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참 정이 많이 든 집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아빠가 이 집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었니. 근데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었어. 계속 서울에 안 있고? 혼자 안 심심하겠어? 그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오지. 아니야.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이왕이면 친구들 있는 고향 가서 살래.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내가 자주 찾아가지도 못할 텐데. 아이고,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는 지호랑 배서방 생각해. 네 아버지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딸이 엄마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산다는데. 그럼 평창으로 가겠네? 집이나 이런 건 다 봐둔 거야? 예전에 네 아버지가 미리 받은 집도 있고 미숙이 이모 알지? 이번에 걔도 평창으로 다시 왔다더라. 그래서 근처에 괜찮은 집 있으면 살려고. 전원주택도 요즘엔 작게 나온 게 있다더라. 잘 알아보고 결정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당신 요즘 뭐하고 돌아다녀? 지난달 기름 넣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평소에 15만 원이면 되는데 지난달에 25만 원 나왔더라. 당신도 알잖아. 나 일 다니기 시작했고 평창 왔다 갔다 했던 거지. 아니,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니면 기름값이 2배야? 싸돌아다녀?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나보고 일하라며? 생활비 빠듯하다고 일하래서 겨우 공장 취직했더구먼. 그리고 그 카드값 내가 내고 있거든. 당신이 그렇게 열낼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당신이 버는 돈 다 푼돈 아니야? 뭐? 푼돈? 어이가 없네. 그래도 벌 만큼은 번다. 회사 월급보다는 적겠지만 내가 일하면서 당신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 적 있어? 하도 돈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고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잘 쓰고 있고만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좋아해야지. 뭘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 그래서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냐? 펑펑 쓰다니. 이걸로 지호 원비랑 식비 다 해결하고 엄마 이번에 이사하면서 필요한 것 좀 사드렸다. 당신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어휴, 진짜 답답하다. 여보,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을 잘 챙겨야지. 우리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 장모님 힘든 거 없으실 테니까 그냥 둬. 어머님은 오래되셨으니까 적응하신 거겠지만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1년이나 지났니? 엄마도 이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자리 잡으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다녀오는 것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 내가 당신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걸어? 우리 엄마 좀 신경 써달라 이 말이야. 장모님만 엄마야? 그리고 원래 시집 오면 시댁을 더 잘 챙겨야 해.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 생각하고 잘 좀 해줘. 아이고 효자 납셨네. 그러는 당신이 잘 챙겨드리지 그래? 살림에 신경 쓰라 해서 신경 쓰고 일해서 돈 벌라고 해서 돈 버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난리야. 시끄러우니까 그딴 말 할 거면 그만 말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뭘?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어머님 내가 안 챙겨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수시로 찾아뵈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아이 돌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는데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아무튼 엄마도 신경 좀 써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걸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신다는데 걱정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고향이긴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서울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혼자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보자면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기본적인 조의금만 보내왔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장례식장을 지키지도 않았고 저와 친정엄마, 사촌 형제들만 자리했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양가 어른들한테 엄청 신경 썼습니다.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큼 장 보면서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사서 챙겨드리고 그랬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작게나마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라는 놈은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되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여기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엄마가 장 봐야 한다던데 마트 좀 다녀올 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마트 왔는데? 내가 매번 알아서 장 봐드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시대? 글쎄, 이것저것 먹거리도 사야 한다시네. 그나저나 혼자 식사 챙겨 드시기 버거우신가 봐. 버겁긴. 반조리된 거 찾으셔서 일부러 그런 거 사다 드리고 있는데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버거워. 그리고 어머님, 음식 잘해 드셔. 당신 너무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별다른 말은 없었어? 별다른 말은 없었어. 필요하신 게 있으시대?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실 거 아냐.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당신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봐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다 하면 다 사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가서 살펴봐.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나저나 요즘 지호는 어린이집에서 몇 시에 하원하는 거야? 가끔 조기 퇴근하면 집에 없어서. 그야 내가 6시에 퇴근하니까 데리고 집에 가면 6시 반쯤 되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어때? 아무래도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집안에 뭐? 여자가 신경 써야 된다고? 내가 지금 부족하게 행동하는 게 있어? 알아서 잘 컨트롤해서 당신도 딴지 못 걸고 있잖아. 더 할 말 있어? 할 말은 없는데, 에휴. 그리고 여보, 엄마 집 보일러 고장났대. 수리비 좀 보내드릴게.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보내? 당신 아직도 장모님한테 돈 퍼다 날라?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랬잖아.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자꾸 그렇게 친정에 퍼나르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집 보일러 고장났다니까? 그래서 수리비 보태드린다는데 무슨 말이 그래? 이 여편네가 정말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네. 수리비는 무슨. 내복 사놨으니까 그거나 보내드려. 아니 뭔가 착각하고 있네. 우리 엄마 집 말고 어머님 집 말하는 건데. 그리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싹수 없어? 당신 말대로 내복이나 보내드릴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엄마라며. 당연히 장모님인 줄 알았지. 엄마 돈 보태드려. 당신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였으면 내복 보내고 입 닫고 어머님 집이라고 하니까 돈 보태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었어?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 말하는 게 그렇잖아. 내가 그동안 별말 안 하고 지나갔어.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까 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벌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군말 없이 생활했다고. 엄마도 이제 평창에서 적응 잘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내가 얼마나 집안일에 신경 쓰는지 알면서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랑 작정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왜 갑자기 흥분하고 그래?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 한 게 아니라고? 그럼 엄마는 내복 입고 이 추위에 개고생해도 되고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보일러 고쳐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야? 내가 예전부터 낌새를 눈치채긴 했지만 당신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거 자제 좀 해. 당신이 어머님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생각하는 거야. 당신만 엄마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엄마 있어.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잖아. 당신 출가외인이라고. 그놈의 출가외인. 당신 진짜 답답한 거 알아?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는 당신이 내 입장 돼보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릴 거면 닥쳐.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는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했어요. 집에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살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성질 죽이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서로 시끄럽지 않게 중간 역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 시어머니밖에 모르더군요. 저요, 할 말 엄청 많습니다. 양가 어른들 조금이라도 서운해할까봐 두 분 다 좋은 거 해드리고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 이쪽에 하는 만큼 저쪽에도 하면서 서운한 거 없이 잘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놈은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가 만족해하는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어도 조금 더 잘하라 하기 바빴습니다. 맞는 말로 쏴붙이면 그땐 또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발끈했고요. 겨우 정신줄 붙잡고 버티며 지내고 있는데 정말 내로남불의 태도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로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차별도 차별 나름이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터졌고 저는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얘,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온 거 너무 좋았다. 우리 여름 되면 사이판도 다녀오자. 엄마가 좋았다니 다행이네. 여름에 사이판 미리 예매해둬야겠네. 안사도는 이런데 잘 안 다니지? 왜 안 다니세요? 좋아하시죠? 해외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요. 저희 엄마 젊으셨을 땐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대요. 하도 많이 다니셔서 여권 갱신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렇니? 없는 집안처럼은 안 보이더니 나름대로 잘 돌아다녔나 보구나. 그렇죠. 그나저나 이번에 저 2달 정도 쉬게 돼서 저도 친정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됐지. 뭘 또 간다고 그러냐? 어머님 모시고 다녀왔으니 저도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게요. 멀리는 아니고 일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더러 혼자 지내고 있으란 말이야? 너희 다 여행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 여보. 장모님이랑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내가 따로 온천 예약해 둘 테니까 거기 가던가. 일본에 온천 여행 가시는 거 아니야? 온천 여행이 맞긴 한데 근데 나 기분 좀 상하려고 한다? 또 뭐가? 어머님은 모시고 잘만 다니면서 우리 엄마랑 어쩌다 한번 여행 간다는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아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물가가 비싸고 또 피곤하잖아. 그러니 나는 배려하는 건데. 그래, 너 신랑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걸로 여행을 가고 싶니? 여행 갈 돈 줄여서 살림에 보태고 고급스러운 데로 가면 되잖니. 요즘 국내도 좋은 데가 많다? 그러는 어머님은 왜 해외여행만 고집하세요? 일본 다녀오는데 어머님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비용 절반도 안 들걸요? 더 싸게 다녀올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 돈 안 쓰고 제 돈 쓸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당연히 너는 출가회인이니까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아범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그게 다 어머님이 세뇌하신 거였네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자꾸 저한테 친정에 돈 퍼다 나르지 말라던데요? 출가회인 언급하면서 시댁 식구만 챙기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몹시 나쁘네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당하니까? 그동안 제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어머님, 밥 지으실 줄 아시죠? 그렇지. 그거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니? 그러면 마침 잘 됐네요. 저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안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제 도움 없이도 잘 사실 것 같으니 알아서 잘해보세요.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니? 언제부터 그 결심을 한 거야? 방금 전이요. 당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효자 납셨네. 누가 엄마 껌딱지 아니랄까봐. 야, 배동환.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네가 좋아하는 엄마 끌어안고 잘 살아봐. 난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대로 이혼하자는 거야? 나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님이랑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나 원형 탈모 생긴 거 모르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혼 사유 된다? 아무튼 조만간 서류 정리하자. 저는 남편과 한참을 싸우고는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평창으로 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근처 관공서 가서 가져오면 되는 일이었고 더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었거든요. 친정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데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죄하라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섰고 서류 정리하고 짐 챙기러 갈 겸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으셨고 배은망덕한 년이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는 대로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한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증거자료 만들었어요. 혹시 몰라 켜둔 휴대전화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도 되었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반반 부담했던 신혼집 처리하느라 두세 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지금은 돌려받을 거 다 돌려받고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나 없이 잘 사나 보자 하면서 무조건 후회할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그러기도 몇 달. 지금은 시모의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다며 다시 결혼해서 돌봐달라고 모자가 쌍으로 빌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로남불 끝판왕인 시모와 전 남편은 저 같은 며느리, 저 같은 아내를 잃은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혼 후 저는 평창으로 내려와 친정엄마와 함께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캐오는 약초들로 효소를 담가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 식구 먹고 살기에는 부담 없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남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내에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입학을 앞두고 이것저것 살 것도 있고 오랜만에 콧바람 좀 쐬고 올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아, 이번 달 생활비 언제 줄 거니? 빨리 좀 줘라.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아파서 은행을 못 갔어요. 내일 꼭 보내드릴게요. 변명하지 말고. 너 매달 정해진 날에 입금하기로 약속했었잖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취도 허락해준 거고. 본가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네 남동생도 돌봐준 거잖아. 알아? 당연히 알고 있죠. 아빠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저랑 동생의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사는 저랑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을 대신해서 본가를 관리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알면 됐어. 너는 그냥 돈 버는 것 정도밖에 도움이 안 되니까 생활비라도 똑바로 보내. 몸이 아프든 어쩌든 무조건 보내란 말이야. 네, 죄송해요. 아, 맞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100만 원 더 보내라. 네? 100만 원씩이나요? 하루 늦은 것에 대한 벌이야. 유나가 갖고 싶다는 옷도 있고 나도 가방 하나 사려고 했거든. 그래도 100만 원씩이나 보내면 저도 월세를 못 내요. 뭐 불만이라도 있나 봐?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시우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죄송해요. 보낼게요. 보낼 테니까 시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어쩜 너네는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멍청하니? 부모도 없는 니네를 대체 누가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네 아빠가 죽은 시점에 이미 나는 너랑 시우를 돌봐줄 의무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집에 있게 해주는 거잖아. 더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란 말이야. 네, 알죠. 감사합니다. 진짜 뻔뻔한 애들이야. 니들이랑 비교해서 유나는 얼마나 애가 똑 부러지는데. 올해 그 유명한 사립중학교에도 붙었잖아. 역시 내 딸이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여자 밑에서 태어난 애들과는 참 다르다니까. 잠깐만요. 사립학교에 붙었다니 그 학비는 어떻게 낼 생각이에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우방에 통장 있잖아. 보니까 돈이 꽤 들어있더만. 그걸로 내면 돼. 안 돼요. 그건 아빠가 시우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이고 나중에 시우 학자금으로 쓸 돈이에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우 방에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죠. 시우도 이제 12살인데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쫑알쫑알 시끄럽네. 내가 내 집에서 돌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내 집에 있는 것도 다 내 거라고. 네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야. 아니, 그 돈을 쓰면 시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딴 놈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뭐 꼭 공부시켜야겠으면 네가 더 많이 돈을 벌면 그만이잖아. 지금 하는 일로도 부족하면 반밀이라도 하든 해서 벌어. 뭐 내가 소개라도 시켜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하는 놈이 있거든? 조금 거친 일이긴 해도 돈은 많이 벌어. 아니요, 됐어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 테니까 시우 돈은 다시 시우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든가.
대신 한 번이라도 돈 늦게 보내면 바로 써버린다. 유나 학비까지 싹 다 벌어서 보내. 네. 일단 평소 보내던 돈에서 100만 원 더 늘리고 추가로 유나 교복이랑 교과서비도 다 내놔. 알겠지? 알겠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4년 후. 야, 민시은! 집이 텅텅 비었는데 네가 이랬어? 게다가 이상한 종이까지 붙어있잖아. 대체 뭐야? 아, 오셨어요? 유나랑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놀다 오셨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그딴 건 됐고 집 뭐냐고. 팔렸다니 뭔 소리야? 우리 물건은 다 어디 갔어? 너 이딴 식으로 나와도 후회 안 하겠어? 닥쳐. 당신이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당신? 부모한테 당신이라고?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집 말인데 당신은 이제 그 집에서 못 살아. 내가 팔았거든. 팔아? 집을 함부로 팔았다고? 너 내 허락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허락을 받을 필요가 어딨어? 그 집은 내가 아빠한테 상속받은 집이잖아. 뭐? 네가 상속받았다고? 당신이 상속받은 건 아빠 저축분이잖아. 본가는 내가 상속했다고. 부동산세도 내가 내고 있어. 그니까 집을 팔든 부수든 내 마음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다르게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당신네들 집은 월세방을 빌려서 거기다 다 보내놨어. 한 달은 거기서 살아도 되니까 그 후에 살 집은 알아서 찾으셔. 그딴 게 어딨어 진짜. 우리가 그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거주권이 있다고. 거주권이. 거주권에 거주년수가 무슨 상관이야? 거주권은 그냥 그 집의 명의를 가진 사람이 임의로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뭐 아빠한테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나랑은 이제 완전히 남남이잖아. 즉 당신은 특별히 내가 그 집에서 살게 해줬을 뿐인 타인이란 소리야. 아니 오히려 시우를 인질로 삼아서 집에 눌러 살았으니까 범죄라고도 볼 수 있겠네.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누가 네 동생을 돌봐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혜도 모르고 이게. 시우를 돌봐줬다고? 시우의 돌봄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시우한테 다 들었어. 당신 시우 엄청 부려먹었다며.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다 시우한테 시키고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손찌검했다더라? 그건 그냥 훈육인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을 데리고 키워주는데 당연히 자기 밥값 정도는 일하게 해야 맞는 거지. 고작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를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어 놓고는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게다가 결국 시우 돈까지 다 갖다 써버렸다며. 그것도 유나 학비로 쓴 게 아니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썼다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한 시우한테 돈 없으니까 일하라고까지 했다면서. 대체 얼마나 우리를 착취해야 만족하는 건데? 그만해 시끄러워.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니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인 거야. 어차피 걔 학교 보낼 돈도 없어. 게다가 멍청해서 공부시켜봐야 돈 낭비야. 그럴 거면 그냥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바로 돈이나 버는 게 더 낫지. 그걸 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야. 시우는 나랑 함께 살 거고 학교도 내가 보낼 거야. 당신네들이 여행 가 있는 동안에 모든 수속도 다 끝내놨고 시우 돈도 전부 복구했어. 무슨 말이야? 너 설마... 그래, 그 설마야. 집에 있는 짐을 옮길 때 당신이 쓸데없이 사서 모아둔 가방을 다 팔았어. 대부분 시우 돈으로 산 거니까. 너 진짜 보자 하니까. 너 딱 기다려.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도망갈 생각 마라. 네 집이랑 직장을 내가 모를 것 같아? 각오 단단히 해. 각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4년 전 일 기억나? 뭐가? 내가 생활비 하루 늦게 보냈다고 당신이 100만 원 더 보내라고 한 적 있잖아. 그때 나는 이미 이사도 가고 이직도 했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불어나서 생활비 늦게 보내기라도 했다가 당신한테 들키는 거 아닐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일하면서 지내는 중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애쓰지 마. 어차피 내가 사는 곳은 알 수 없을 테니까 나한테 빌붙을 수도 없을 거고. 뭐라고? 진짜 본가 매입할 사람도 찾고 생활 기반도 마련하느라 4년이나 걸려서 시호를 고생시키게 됐지만 앞으로는 당신들한테 휘둘릴 일도 없겠네. 당신은 살 것도 잃고 생활비도 끊겼으니 어디 모녀끼리 한번 잘해보라고. 아니 잠깐만. 미안해. 그렇게 속으로 원망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용서만 해준다면 뭐든 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시은아.
귀여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봐. 엄마? 귀여운 여동생? 누가? 내 엄마는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여동생도 없었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었는데 당연히 원망을 하지 않겠어? 이제는 인질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아줌마야. 나가 죽든가 뭐 알아서 해. 그러지 마. 맞아.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유나 SNS 부계정 있는 거 알아? 걔가 거기에 무슨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지? 뭔데? 대학생이랑 미팅하는 사진. 고딩이면서 대놓고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 그거 유나 학교에 익명으로 신고해놨어. 뭐? 걔네 학교 사립이라서 교칙도 엄하지 않았나? 100% 퇴학 아닐까? 돈도 없는데 무리해가면서 보내놨는데 어떡해? 졸업을 코앞에 두고 퇴학당하게 생겼네. 불쌍하게 말이야.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유나 발목까지 잡을 필요는 없잖아. 부탁이야, 그러지 마.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2번 다시 당신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 카톡도 차단할 거니까 연락은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안녕. 그 후 그 아줌마는 제가 나중에 알려준 월세방으로 간 후 거기서 지내면서 다른 집을 알아봤다고 하는데 직업이 없는 탓에 당연히 제대로 된 집도 구하지 못했고 결국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개인 물품들을 조금씩 팔면서 찜질방이나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유나는 학교를 퇴학당한 후 자기 엄마와 크게 싸우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반밀이나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아줌마는 결국 더 이상 팔 물건도 없어서 어디 공원에서 노숙 생활하는 모습을 제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효빈아, 우리 이혼하자. 뭐? 너 지금 어차피 퇴원하고 친정집이 베리어풀이라서 거기서 지내잖아. 그대로 안 들어와도 돼. 이 집도 빼기로 했거든. 아니, 잠깐만. 친정에 와 있는 건 우리 집 구조가 휠체어 타고 지내기에는 조금 불편한 구조라서 잠깐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베리어프리 집 찾아서 이사 가기로 얘기했잖아. 몰라, 귀찮아. 왜? 물론 네가 휠체어 생활하게 된 건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나를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감사하긴 하지. 근데 혼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친정집이 베리어풀이라는 건 과거에 휠체어 생활을 했던 가족이 있었단 소리잖아. 맞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때 휠체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을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어. 그니까 그 말인즉 지금까지 휠체어 타는 사람 케어를 안 해본 나보다 네 가족들이 널 더 잘 돌봐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 어? 그 생각을 하니까 난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떡해. 이래봬도 나 지금 꽤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타이밍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것도 마찬가지야. 뭐?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당연히 배려하고 동정해달란 듯한 그 태도도 싫어. 무슨 말이야? 어느 쪽이 되었든 너랑 결혼생활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줘. 그럼 이만. 안녕, 오랜만이네. 갑자기 뭐야? 벌써 3년 만이네. 의외로 시간 빠르다. 그치? 무슨 용건인데? 알려줄 게 있어서 카톡했지. 뭔데? 나 재혼하게 됐어. 그렇구나. 그래, 축하해. 고마워. 그게 다야? 어? 그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전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데 알고 있어?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을 딱히 안 해봐서 차단하는 걸 까먹었던 건데 용건 다 말했으면 이제 연락하지 마. 와, 진짜 연락을 해보길 잘했네. 무슨 소리야? 너 아직 나한테 미련 있지? 뭐? 그거야 그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연락해줄 줄 알았지? 진짜 단순하다니까.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그게. 됐고 연락하지 말라고. 진짜 민폐야 그거. 내 약혼자의 아버지가 기업 사장님이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다 그때 이혼했기에 가능한 거라고. 장애인 아내를 케어하면서 사는 인생을 빠져나오길 진짜 잘한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야? 부러워? 하긴 그렇겠지. 휠체어 신세다 보니까. 설마 그걸 말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어? 휠체어 타고 다니면 좋은 사람도 못 만난다고?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남의 인생 함부로 논하지 말지. 뭐야, 화났어? 말 좀 골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래, 누구든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니까. 그래, 계속 질투나 해. 아 맞다, 결혼식에 불러줄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직접 보면 나에 대한 미련도 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미 미련 따위 손톱만큼도 없어. 그럼 너네 본가로 청첩장 보내줄게. 필요 없어. 가지도 않을 거고. 또 때 쓴다고 안 오겠다고 하겠지만 난 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꼭 와야 된다. 필요 없다니까. 야 효빈아, 너 그렇게 안 온다 하더니 결국 왔더라. 아까 신부 대기실에서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여자를 창문 너머로 봤거든? 아직도 미련 남은 거 맞네. 안 온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뭐야 이게. 너 들어갈 자리도 없을걸? 축의대 맡긴 친구한테 휠체어 탄 여자가 오면 전처니까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해놓길 잘했네. 방금 전에 딱 보고 쫓아냈다고 연락 왔어. 빨리 집으로 꺼져. 계속 혼자 뭐라고 떠드는 거야? 꺼져! 빨리 꺼지라고! 난 애초에 간 적도 없어. 어? 내가 분명 안 간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그게? 뭐? 아니 그럼 창문 너머로 보였던 휠체어 탄 여자는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야! 너 헷갈리게 하지 마! 갑자기 뭐야 또? 어제 넌 줄 알고 쫓아낸 여자가 내 와이프 절친이라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대로 쫓아내는 바람에 와이프가 화나서 지금 이혼까지 하게 생겼어. 애초에 네가 휠체어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리고 그 아내 친구분은 신부 측에서 초대한 사람 아니야? 초대한 하객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식장에도 사전에 알려주고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신랑인 너한테 정보 공유를 안 해줬을 리가 없지 않아? 네가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까먹었나? 아니 그게 설마 결혼식 준비를 아내분한테 그대로 다 떠맡긴 건 아니지? 아니. 하긴 너는 한번 귀찮다고 생각한 일은 아무리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 핑계나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이긴 하지. 뭐가? 내가 실수 조금 했다고 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봐! 너 나한테 미련 남은 거 맞구만 뭘. 그럴 리가 있겠어? 분하면 걸어보든가. 나처럼 재혼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구나 참. 본가에서 휠체어 타고 부모님한테 민폐 끼치면서 연애도 못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안 봐도 비디오야. 그때 이후로 열심히 재활해서 많이 회복했어. 뭐? 이대로 재활을 계속하면 걷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그래? 당시에도 그렇게 말했었는데? 뭐? 진짜?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혼한 거구나? 그랬었나? 그리고 지금 네 아내분이 이렇게 전해달래. 너 진짜 쓰레기구나. 당장 이혼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보려고 나를 찾아오셨거든. 진짜? 내가 이혼한 경위를 처음으로 듣고 깜짝 놀라셨어. 당연한 얘기지만 어제 친구분한테 그랬던 것도 엄청 화나 있는 상태야. 지금 당장 그쪽에 갈 거니까 얼른 이혼서를 작성해 놓으라더라. 오래 기다렸지 효빈아. 이제 슬슬 다시 재혼해줄게. 뭐? 이건 뭐 불륜 같은 게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 이제 이혼했으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야? 이혼 2번 한 꼴이 되긴 했지만 어차피 전처였던 너랑 재결합하면 그게 그거잖아. 심지어 이제 휠체어도 안 타도 되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번에 이혼하면서 결혼식 비용이랑 위자료까지 청구당했거든? 이게 다 합해서 5천만 원이니까 이건 네가 다 내줘. 너네 집 잘 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내일 바로 너네 집으로 갈 테니까 혼인신고서만 준비해놔줘. 그거 알아? 뭐? 나 이미 재혼했어. 뭐라고? 나 재활하는 거 도와준 물리치료사랑 결혼했다고. 너한테 차갑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야. 금시초문인데? 이혼한 인간한테 그걸 말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 아니, 나는 말해줬잖아. 그런 걸 말해줘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거든? 그럼 이제 어떡하라는 건데? 이제 이혼 딱지 2번이나 붙어서 또 재혼하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전부 자업자득이라는 것 좀 깨달아. 뭐?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랑 결혼해줄 여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잠깐만! 그럼 안녕. 전 남편이 제게 굳이 결혼을 보고한 이유는 저랑 이혼할 때 주위에서 자기를 구해주려다가 다친 전처를 돌보는 게 싫어서 버린 남자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제게 전 남편에게 미련이 남아 결혼식에 찾아온 전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든 그런 오명을 지우려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결혼식에서 저지른 일만 해도 충분히 도가 지나친 일이었는데 라고 하시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앞으로는 친척들과 합심해서 감시체계를 만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게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내야 할 돈을 전부 다 내고 나면 절연할 생각이라고 하시니 앞으로는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듯합니다.